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매주 토요일 애국의 날, 오늘도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침 날씨가 무척 따뜻해서 좀 풀렸어.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마음도 아주 풀린 것 같습니다. 요즘 하루가 정말 일주일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있었던 이 문재인의 신년 이른바 기자회견, 그리고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주에 우리 태극기 혁명을 제안하신 우리 애국 시민들로서 엄청나게 정말 분통이 터지고 억울한 일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19일이니까 사흘 전이죠. 그날 세월호 진상을 규명한다는 검찰의 특수수사단이 14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검찰 수사단은 이른바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 유족들이라든가 시민단체들의 진상규명 노력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김기춘 실장을 비롯해서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었고, 또 법무부와 감사원 등에서 압력을 넣었다 하는 외압 문제와, 그리고 그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국정원이라든가 국가기무사령부, 이 정보기관에서 그 유족들을 개별적으로 사찰을 했다는 주장을 갖고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외부 상급기관에 외압은 없었다. 그리고 국정원이라든가 국군기무사령부의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불법 사찰도 없었다. 간단한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 나오는데 무려 1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를 하면서 수사단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울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해봐도 죄가 없었다. 오케이, 좋습니다. 모처럼 시원한 결론을 내려줘서 반갑게. 그러면은 그 사찰 혐의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기무사령관 이재수 중장에 대한 죽음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냐 말이에요. 이재수 장군은 기무사령관직에서 쫓겨난 상태로 있다가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사찰을 했다는 죄목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결국 법원에 가서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유명한 일 이미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갑자기 검찰에서 육군 중장 전복을 입고 와라. 그 계급장을 달아라.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로 법원으로 가는 그 기자들이 있는 카메라 앞을 지날 때 갑자기 수갑을 채워가지고 사실상 대한민국의 참 육군 중장을 수갑을 찬 채로 피의자 신분 상태였습니다. 전 국민이 보는 카메라 중계를 생중계를 해서 2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런데 판사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구속할 사유가 없다고 석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흘 뒤에 이재수 정부는 자택에서 자결을 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내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 일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내 인생 멋지게 한번 살고 간다는 참 유명한 말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누명이 이제 벗겨졌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힘들여 키운 육군 중장 이재수 장군은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냐 말입니다. 이재수 장군에 대한 죽음은 국가 권력이 저지른 살인사건입니다. 그럼 그 책임이 꼭대기 책임을 져야 될 장군은 바로 문재인인 거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어떻게인가 세월호를 엮어보려고 기무사령관을 누명을 씌워서 몰고 가서 자살하기 이르도록 한 이 권력에 의한 살인, 이 문재인 좌빨 정부에서
사람이 많이 죽어갑니다. 석연찮은 죽음을 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살을 당했다는 말이 유행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수 장군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겨서 우리 국본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시민단체 주최의 연결식을 갖고 대한문에 빈소를 꾸미고 몇 달을 우리가 조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사람이 아까운 인재가 이 문재인 좌빨 정부의 권력에 의한 살인으로 죽었습니다. 분통 터질 일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문재인이 퇴임 후에 잡아 넣을 일은 수두룩하게 쌓였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문재인이. 자, 우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결국 없던 것으로 됐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입니다. 결국 사면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우려했던 대로 사면을 가지고 정체적인 이해 득실을 따지는 장난질을 그만두라고 저희들은 경고했습니다. 결국 그대로 박근혜를 갖고 사면을 해주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이해 득실을 따지다가 결국은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사면은 없다는 거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1580만 대한민국 유권자의 51% 1580만 명이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는데, 그래 문재인이가 말하는 국민은 도대체 어느 쪽 국민들을 가리키는 겁니까? 이른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만 지지한다는 대깨문들만 문재인이한테는 국민이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그저 마녀 사냥을 하던 기레기 언론들이 주장한 내용과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한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 이후에 이루어진 구속과 수사와 법원의 판결은 처절한 정치 보복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밝힙니다. 심지어 좌파의 대부라는 최장집이라는 교수마저도 그래 탄핵은 정치적인 행동이니까 정치적인 투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탄핵까지 시켜서 끄집어 내렸으면은 그 이후에 벌어진 검찰 수사는 이거는 정치 보복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가 나오게 됐던 것이 이미 4년이 지났습니다. 1400일, 오늘로 1400일 제가 맡고 있죠. 만 4년이 돼가 이제 풀어줄 만한 때가 됐지 않느냐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두순이 알죠? 8살 먹은 동네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해서 잡혀 들어간 자가 있습니다. 이 자는 이미 그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전과 7범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심지어 술자리에서 술 먹던 사람과 언쟁을 해서 두들겨 패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상해 치사자까지도 저지른 전과 7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두순이에 대한 형량이 12년입니다. 12년 살고 지난 연말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저질렀다는 뇌물죄가 그래 22년 조두순이보다도 2배나 더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 조두순이를 지금 집으로 돌려보내니까 12년 살리고 동네 사람들이 이사가고 우리 동네 비상 걸렸다고 동네 처녀들이 이제 밤에 여자들 아닌 여자들 동네 나들이도 할 수 없고 아니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조두순이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더 위험합니까? 조두순이 같은 놈 그 추악한 범죄자한테 12년밖에 안 때렸습니다. 이유는 술을 먹고 만취 상태에서 심신미약이란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먹었다는 뇌물이 그래 삼성이 육상 승마 선수들 독일 전지훈련하도록 말 사주고 훈련비 대준 건데 그 박근혜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돈에 단 한 푼도 손댄 적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22년형에 때려가지고 그래 멀쩡한 성폭행범 조두순
김무순이도 12년 먹고 지금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더 20년, 지금부터 20년을 더 집어넣어놔야지 속이 풀리는 거예요. 이런 정치 보복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다행히 이 코로나 사태로 의왕 구치소에 확진자가 이미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끝까지 버티다가 겨우 이제 며칠 전에 성모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격리를 시켰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많은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이 이제 이해하고 있어요. 이제 고생할 만큼 했고 보복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풀어줘도 된다는 게 다수의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걸 저 문재인한테 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코로나 격리하지 않도록, 코로나 감염되지 않도록 병원에서 잘 격리시켰다가 조속히 석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이번에 문재인이가 기자회견하면서 정말 문재인이의 그 정신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니, 정인이라고 또 어린 생명이 참 생명을 앗아간 아주 양부모의 그 학대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아니 알고도 어떻게 걔를 그렇게 학대를 했냐 막 그 얘기만 들어도 목이 메이고 마음이 막 그냥 아픈 정도인데 그 문제 입양아의 문제였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뭐라고? 아니 뭐 데리고 살아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아니 도대체 입양을 하는 문제가 어디 마트에 가서 물건 사오고 시장 보고 오고 백화점 가서 옷 사갖고 입는 어떤 쇼핑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 무슨 입양아를 그래 반품 조치도 할 수 있고 환불도 받을 수 있고 그럼 다른 물건을 또 바꿔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아니 도대체가 취임할 때 뭔가 사람이 먼저 놔주고 해서 사람을 되게 챙기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문재인이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어떤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입양을 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많은 경우 자식을 두지 못한 분들이 입양을 하거나 또는 어느 한쪽 한 명만 갖고 있는 부모들이 입양을 하기도 또는 순수한 마음에서 입양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자식과 부모라는 인륜을 넘어서서 천륜을 하늘이 맺어준 하나의 어떤 인과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탤런트 그 신혜라 자인표 씨가 입양을 2명인가 3명 했죠. 근데 그 신혜라 씨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쟤들은 내 가슴으로 낳은 애기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정말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우리 헌신적인 어떤 모성에 가까운 대한민국 국민들 그 마음이 쟤들은 내 가슴으로 낳은 애기 때문에 더 열심히 키운다. 그런데 이번에 정인이 양 경우에는 요즘 젊은 분들의 세태랄까 입양을 해주면 여러가지 금전적인 혜택이 많았습니다. 근데 특히 그 중에도 아파트 아마 당첨권까지도 이렇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는 모양인데 그런 세태를 합니다만은 그런 경우 입양 절차를 좀 더 복잡하게 해서 실제 제대로 키울 것인가 또는 아니면 입양 이후에도 그 어떤 그 관찰자나 그 책임 담당자가 그걸 챙겨본다든가 학대를 했는지 이런 어떤 개선책이 나와야지 백화점에서 물건 골라와서 반품하고 취소하고 환불 받듯이 그런 발상을 문재인이가 하는 걸 보고 문재인이라는 이자가 갖고 있는 지적 능력이 저 수준밖에 안 되고 인도주의 인간이라는 데 대한 수준이 저 정도구나 우리가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청중들 많이 계시면 같이 구호를 외치고 싶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저 문재인이를 반품해보고 싶습니다. 문재인이 저거 반품! 환불받고 싶어! 자, 문재인을 반품하자! 반품하자! 좌빨 정권! 자, 그리고 지금 미국에
드디어 어쨌든 대통령이 결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 일어난 그 도미니언 기계를 통한 디지털 부정선거, 그리고 가짜 표가 그냥 무더기로 쏟아져오는 이러한 사전 투표를 이용한 부정선거를 증거를 들이대고 합법적인 표만 계산하자는 이름으로 2달 동안 처절한 투쟁을 벌였습니다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민주당만이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숱한 반란이 일어났고 일치가 되지 않는, 이걸 묶어서 이른바 워싱턴의 기득권 세력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그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개 주가 각자의 독자성을 가지고 연방을 이루는 미국의 어떤 독특한 정치 제도 때문에 몇몇 개 주에서 벌어진 부정선거 사례도 그 주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는 식으로 미국의 양심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사법제도가 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 선거가 바이든이 되건 트럼프가 되건 그것은 우리 국민이 결정할 일은 아니었고, 저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들고 나와서 대통령직을 걸어놓고 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밝혀지면은 우리 4.15 총선에서도 빚어졌던 이른바 디지털 부정선거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이 좌빨 정부도 또 타도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격려를 했습니다만, 참 안타깝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했습니다. 일단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도 엄청난 지금 이른바 그레이트 어웨이커닝, 대각성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 국민들도 이해했습니다. 지난 몇십 년간 미국이 평화를 누리고 세계 제1등 강대국으로서 번영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 이 기득권 세력, 정치인, 언론, 고위공무원들, 이러한 관료 집단, 이러한 지도 지배층 어떤 리더 집단들은 부패하고 썩었고 국제적인 어떤 연계가 돼서, 이건 구체적으로 중국을 겨냥하는 내용입니다만, 오염되고 부패하고 개인적인 어떤 치부와 그런 과정으로 완전히 워싱턴이 썩어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그러한 대각성의 계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줬다는 데서 우리는 또 건전한 미국의 민주주의의 재생을 기대하면서 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자회견에서도 문재인은 남북관계에 대해서 또 똑같은 이른바 싱가포르 회담, 2018년 9월에 싱가포르 회담 이전으로 돌아가는 평화 프로세스를 전개하겠다고 또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주 전에 이루어졌던 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는 연설문에서 핵무기라는 단어를 무려 36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핵무기 전력의 완성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중단거리 미사일에 쏠 수 있는 전술 핵 미사일의 개발을 독려를 했고, 더구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미사일의 개발에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 ICBM으로 1000km를 날아가서 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그럼 미국을 겨냥했다고 우리가 한다더라도, 그러면은 300m, 400m, 500m 내외의 중거리 미사일 또는 장사포에다가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는, 그 소형 핵미사일은 누구를 겨냥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 이 대한민국을 겨냥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렇게 김정은이는 이제는 같은 동포인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 핵무기 개발을 주장을 하고 있고, 핵무기 전력화를 완성을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평화 프로세스, 대화를 주장해야 됩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저희들이 바이든 행정부를 걱정했던 이유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토니 블링컨은 바로 상원 청문회에서 벌써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이제 다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그겁니다. 북한의 핵 동결을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 않고 북한 문제 정책을,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쉽게 말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문제, 대북 정책만큼은 제대로 확고히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BID, 그러니까 북한 핵무기에 철저하고 검증할 수 있는, 완전히 되돌릴 수 없도록 북한 핵무기의 완전한 철폐를 목표로 삼아서 강력한 유엔의 제재 조치를 지난 3년간 강력하게 이끌어와서 북한이 곧 정말 무너질 지경까지 갔다는 정도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이미 인도주의적인 여러가지 제재는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안보담당 국무차관으로 지명이 되어 있는 로니 젠킨스라는 사람은 상당히 친북 인사로 알려져 있고, 미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친북 인사들과 아주 친분이 두텁고, 이 사람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철저한 완전한 핵폐기를 목표로 한 제재가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다자 간의 대화를 통한 북한 핵 문제를 말하자면 검토해요. 오바마 대통령 시대에 이른바 전략적 인내의 정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로 가서 핵 동결을 만일 전제로 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종전선언이 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은 영원히 북한의 핵 위협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이 정말 엄중한 변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정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이 영향력을 지켜가면서 문재인의 어떤 지력이나 문재인의 능력이나 문재인의 인식으로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살려보겠다는 의식이 없다는 것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문재인 반품해줘! 문재인아! 우리는 문재인을 반품한다! 감사합니다. 예, 훌륭한 말씀 해주신 우리 박성문 전 의원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훌륭한 히트, 이 명언, 문재인을 반품하자. 문재인을 반품하자! 문재인을 반품하자! 어디로 반품할까요? 중국 공산당과 북한 조선노동당으로 반품하자! 반품하자! 감사합니다.